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다운 후 제대로 반등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 오후장까지 사실상이 종가 저가로 눌렸고, 해외 시장 또한 오전장에는 반등을 한 듯 했지만 오후장에는 장중 상승폭을 대부분 내주는 눌림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유가가 70달러 선을 깨고 나서는 거침없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에서 무려 1조 6천억 원이 현물을 매수하면서 9월 들어서 첫 바이 더 딥이 나왔죠. 8월 초의 급락이 빠르게 만회된 것에 대한 기억이 살아난 것일까요? 특히 이제는 쌍바닥이다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상의 스크립트를 먼저 보기를 원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있거든요. 여기 가입하시면 영상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시황 스크립트를 한국 시장 개장 전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갭다운 출발한 자리가 349포인트였습니다. 전일 시황에서 이야기했지만 350포인트 이하에서는 잠깐의 롤링다운 엣지가 나올 망정 시가의 하락이 다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고 숏은 잡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봤는데, 초반이 흔들림 이후 9시 10분에 351선을 넘기면서 바닥을 찍었는가 싶었지만 현물 매도가 이 바닥에서도 또 나오면서 지수의 반등을 틀어 막아버렸습니다. 9시부터 30분간 외국인들은 현물을 1200억 매도하였는데 더 이상 빠지지 않겠지 했지만 9시 30분부터 10시까지도 또 1000억을 현물 매도하면서 외국인들은 시장을 눌렀고, 선물 시장에서도 이런 초반 1시간 동안 2000억 넘게 매수한 선물을 모두 다 팔아치워버렸죠. 그래서 선물 베이시스는 배고데이션이 심해졌고, 선물 만기가 지금 2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배고데이션이 강하게 나오다 보니 프로그램 차익 매도도 1500억이나 나왔어요. 하지만 선물 미결제 약정은 의미있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장중 내내 배고데이션을 기록한 선물 시장은 점심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빠르게 늘리면서 346선까지 내려가게 되는데요. 외국인들은 오후 2시경에는 7천억 넘는 선물 순매도를 기록하였고, 그대로 6,000계약 넘는 선물 미결제 약정 증가가 있었죠. 물론 장마감 30분 남겨놓고는 선물 미결제 약정을 빠르게 치워버렸지만, 이 바닥권에서 현물을 1조 가까이 매도한 것에 더해 선물도 장중 7천억 넘게 매도한 것을 고려한다면 오늘이 하락으로 시장이 단기 바닥을 찍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현물 시장 이야기를 더 해보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5,200억가량, SK하이닉스를 3,400억가량 매도를 했죠. 특히 SK하이닉스는 오늘 마이너스 8% 하락을 사실상 갭다운을 맞은 다음에 여기서 반등이 거의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매도가 안 나오겠지 라고 생각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를 했던 것 같은데, 외국인들은 아랑곳 않고 갭다운이 나온 자리에서도 꾸준히 현물 매도를 내면서 지수의 반등을 틀어 막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현물 매도를 개인들이 받아주었죠. 오늘 매수에 나선 개인들은 지난 8월 초의 급락기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바이 더 딥을 하고 나서 큰 성과를 거뒀던 것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래라는 것은 누군가 팔면 누군가 사는 거죠. 개인들이 여기서 사는 동안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부지런히 바닥에서 현물을 팼을까,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전이 이야기로 돌아와서 애당초 8월에 한번 급락이 나오고 나서 급반등이 나왔는데 그때 시장이 변한 게 있느냐? 저는 그때 펀더멘털이 변한 게 없다. 그런데 증시만 언더슈팅 줬다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숏 포지션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사실 진짜 무서운 거는 포지션을 가득 잡았는데,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형주를 잡았는데 이게 지난 8월 저점권에 다시 왔으니까 쌍바닥이다 이렇게 해서 롱 잡았는데 반등이 안 나오고 슬슬 밀려버린다. 그럼 투자자들이 아주 환장을 한 겁니다. 여하튼 이제 우리 증시는 곧 선물옵션 동시만기주에 들어서죠. 이때는 파생시장이 수급으로 인한 어이없는 급등이나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쌍바닥이라고 해서 과하게 롱 포지션 싣는 것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봅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위클리 옵션 시장에서 이 하방 양매도를 잡았던 기관 투자자들이 아주 또 다쳐버렸죠. 그래서 손을 들고 나온 것 같아요. 시초가 급락에 콜옵션 매도 쭉 하고 풋옵션 매도분을 일단 손절했다가 10시 30분 이후 시장이 조금씩 안정을 찾자 콜 매도를 늘려서 지수를 눌렀는데, 종가상으로는 대부분이 위클리 옵션 포지션을 다 치운 것 같아요. 지난 8월에 이 변동성 한번 터지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변동성을 죽였죠.
그런데 변동성 자체는 레벨업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9월에도 변동성 매도는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위클리 옵션이 이렇게 자꾸 시세가 나다 보면 우리 시장에 제로 데이 투 익스파이어 옵션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조만간 나오지 싶어요. 먼슬리 옵션에서는 전일 370선까지 상단 레인지를 눌러놨지만 하단 레인지는 그대로 350선에서 뭉개고 있었던 마켓메이커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하단 레인지를 340선까지 열어버렸어요. 상단 레인지 또한 370선에서 360으로 빠르게 누르면서 시장이 연속적인 반등은 없다 이렇게 못 박아버렸습니다. 특히 그동안 스트랭글 매도를 하던 외국인들이 지수가 급락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스트랭글이 풋클래스를 롤링 다운한 것 같은데 그 여파로 극외 가격 풋옵션은 물론이고 극외가 콜옵션 또한 스마일이 도는 등 이 옵션 변동성이 확 살아나 버렸어요. 하지만 장 초반 26포인트까지 상승했던 변동성은 롤링다운 해지가 끝나자 다시 2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섰고요. 점심시간 이후에는 선물지수가 추가 하락을 하니까 꾸준히 상승해서 22포인트 중반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자, 시장이 마이너스 3%대 급락이 나왔다고 하지만 저는 장중 투매는 없었다라고 봐요. 투매의 기준은 각자 다르겠지만 저는 일정 시간 내에 하락이 가속도가 붙어서 봉이 길이가 커진 뒤 더 이상 매도가 나오지 않으면서 호가가 조심스럽게 올라가는 것 이런 걸 투매로 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그런 움직임 없었어요. 개인들이 9월 들어서 처음으로 급락한 상황에서 매수 대응을 한 날인데 매수를 한 날 바로 투매를 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시장이 반등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요일이 논판 발표에 미국 증시가 급락 전환될 경우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그때가 진정한 투매의 날이 될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그 주가 옵션 만기주죠. 그래서 시장이 긴장도가 한참 높아져 있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우리 증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숏 마인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자, 잊지 말자. 2580포인트 1조 6천억 투매는 없었다.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하락을 하긴 했지만 갭 다운이 나온 자리에서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해외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변동성은 꾸준히 올라서 19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지난 8월 초에 변동성이 35포인트까지 상승한 것은 오버액션일 수 있지만 한 달 내내 변동성을 눌렀다가 이제 이틀 연속으로 변동성 살렸죠. 일봉상 변동성이 윗골이 달린 음봉을 만들기 전에는 시장이 바닥을 논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럽 증시 하락에 대해서 뉴스플로우는 ASML이 마이너스 6%대 급락과 함께 볼보가 전기차 부진에 따라서 전기차 판매 비중을 줄이겠다 이러면서 마이너스 4%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보다는 모멘텀이나 기술적인 움직임으로 시장이 하락했다 이렇게 본 적이 맞는 것 같아요. 어제 시황에서 ISM 제조업 지수가 나쁘게 나와서 미국 시장이 하락한 게 아니라 9월 들어서 강한 차익 실현성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가 빠졌다는 것이 합리적인 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유럽 증시 또한 8월 내내 급등한 것에 대한 차익 실현으로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채권 시장은 단기물 중심으로 강력한 상승이 있었어요. 어제 ISM 제조업 지수 발표 2시간 전부터 채권 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했죠. 정작 ISM 제조업 지수 발표 후에는 채권이 잠깐 슈팅을 줬다가 그 유럽 세션 마감 무렵에는 채권이 눌렸어요. 그래서 채권 현물 개장 전이 수준으로 내려간 채 마감을 했죠. 하지만 오늘 아시아 세션 시작부터 채권은 꾸준히 매수가 들어왔고요. 미국 세션 개장 후 30분 뒤에 이 졸트가 발표됐는데 이게 발표되면서 채권은 그때는 진정한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와 달리 채권은 유럽 세션 마감 후에도 꾸준한 매수가 들어와서 종가 고가로 끝났어요. 지금 이틀 연속 채권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제 다시 50bp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데 역시 주가가 빠져야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는 거죠. 8월에 그렇게 급반등이 나왔는데 거기서 무슨 금리 인하입니까? 자, 그러나 증시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지 채권은 정직하게 움직였다. 통화시장도 마찬가지로 정직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이 연속해서 반등을 하니까 급등을 하니까 채권 변동성이 무브 인덱스가 119.15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8월 6일 화요일이 채권 변동성 고점인 119.24포인트에 바짝 다가간 거죠. 그래서 오늘 채권 시장 랠리는 굉장히 긴장되게 하는 모습입니다. 목요일에 ISM 제조업 지수 발표 있고 또 금요일에는 논팜 이렇게 슈퍼 매크로 위크가 진행 중인데 증시만 볼 게 아니라 다른 시장들 다 보면 야 이거 살 떨리는 움직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통화시장에서는 종가상 엔화가 강세를 보인 것 외에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장중의 흐름에서는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 세션 개장 전부터 B달러는 꾸준한 강세를 보였는데 미국 세션 개장 후에 졸츠가 아주 약하게 나오자 지수가 잠깐 눌렸죠. 그러나 이후 주가는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0시까지 S&P, 나스닥 모두 상승하자 B달러 바스켓도 이때는 고르게 상승해요. 그렇게 0시까지는 대부분이 B달러 바스켓이 상승했지만 이후에 증시가 조정을 받기 시작할 때 통화시장에서는 메이저 통화와 마이너 통화의 흐름이 달라지죠. 유로화나 엔화는 꾸준한 강세를 유지한 반면 오지달러는 당일이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면서 윗꼬리를 크게 달았고 멕시코 페소화도 1페소당 5센트를 다시 깨려는 그런 눌림이 나왔어요. 사실 통화시장이 이런 움직임이 매크로의 펀더멘털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증시만이 리테일들이 닥치고 매수로 8월에 심하게 왜곡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즉 이번 주에 있을 나머지 매크로 지표들, 그러니까 미국 ISM 서비스업 지표 또 논팜 이런 게 안 좋게 나올 경우에는 엔화나 유로화는 계속 강세를 보이는 반면 오지달러나 멕시코 페소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거나 아니면 아예 부러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상품 시장에서는 유가가 또 눌려서 확실하게 70달러를 깨버렸는데요. 어제 유가가 70달러 초반까지 눌렸을 때 이슈는 리비아의 정치적 이슈가 봉합되는 것으로 유가가 하락한 것이지 ISM 제조업 지수가 나쁘게 나와서 유가가 하락한 것이다? 요건 아니라고 보죠. 그리고 지난 시황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리비아 이슈는 애당초 큰 문제가 아니었다고 보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든 8월 마감까지는 브렌트 기름을 80달러 위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그런 이슈 메이킹을 했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약발이 안 들으면서 그동안 들어왔던 롱들이 차례차례 스탑로스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유럽 세션에서 다시 71달러까지 반등했던 기름은 증시가 반등에 실패하면서 계속 내려앉아 버렸고 결국 현물 마감 후에는 68.82달러까지 밀렸어요. 텍사스 기름의 하락도 그렇지만 가솔린 가격은 연중 신저가는 물론이고 2023년이 저가까지도 깨버린 거예요. 특히 가솔린 가격이 하락은 단순 이 드라이빙 시즌이 종료만이 아니라 미국이 펀더멘털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선거를 앞두고 유가를 좀 인위적으로 낮추려는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여하튼 기름 숏 포지션은 그토록 기다리던 70달러 하회가 나온지라 한 계약만 청산하고 나머지는 꾹 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구리도 월요일에 톤당 8,900달러 선으로 밀려난 뒤에 하루 종일 흔들기만 했는데요. 그에 비하면 골드나 실버, 특히 골드는 아주 강한 지지를 보이고 있죠. 아시아 세션 후반부터 골드에 강한 매도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유럽 세션 초반에 2,500달러까지 눌림이 있었지만 미국 세션 시작할 무렵에는 골드만 다시 2,520달러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졸츠 발표 후에 채권 가격 급등하니까 골드도 다시 2,530달러까지 올라왔는데요. 8월 초의 자산시장 닥치고 매도해서 가장 빨리 회복한 것이 골드이지만 지금 변동성만 빠지고 있지 골드는 신고가 돌파는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좀처럼 반등을 하지 못하고 횡보를 하였는데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유럽 증시가 꾸준히 눌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 지수 선물은 더 이상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장 개장 후에도 미국 지수 선물은 방향성을 못 잡긴 했지만 그래도 좀 저가 매수는 꾸준히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졸츠가 767만 대로 나오면서 시장은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나스닥 선물이나 러셀은 일시적으로 시가를 깨기도 했어요. 그러나 다행히 5분 만에 낙폭을 모두 만회하였고 이후 1시간 동안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야 이거 스트레이트 반등 나오는 거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이 반등 구간에서 변동성은 18포인트 초반까지만 죽고 더 이상 죽지 않았어요. 이후에 변동성은 계속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요. 오후장에 변동성이 2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지수는 음봉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ISM 제조업 지수도 마찬가지고 오늘 졸츠 발표도 그렇고 시장의 지표가 영향을 미쳐서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단순히 9월 들어서 차익 실현과 함께 변동성 매매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시황으로 돌아와서 장중 진폭 자체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수가 반등에 실패하자 변동성이 레벨업을 했어요. 한번 레벨업이 된 변동성은 쉽게 빠지지 않죠. S&P 지수는 61선과 21선 등 주요 이평선들이 지금 꼬여있는 자리에 도착해서 바로 반등에 실패했기 때문에 목요일이 ISM 서비스업 지표 그리고 금요일 논팜 이런 것들에 시장이 확실하게 반등 못한다. 그러면 시장은 주봉상으로 꽤나 큰 하락 전환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틀 연속 변동성이 상승한 것이 그 점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이 9월물 빅스 옵션에 대한
이 강세 콜 스프레드가 대량으로 쌓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강세 콜이 상단은 23포인트였어요. 그리고 변동성이 여기서 더 터진다 하면 23포인트 돌파하는 건 사실 좀 한계가 있죠. 자, 그럼 23포인트를 환산해서 지수가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를 보면 S&P 기준으로는 5300포인트까지는 뭐 하루 눌리든 뭐 하루 눌리고 반등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눌리는 그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변동성을 폭발시키지 않고 지수가 자근자근 하락하는 게 더 무서워요. 변동성이 터졌다가 가라앉을 때 자신 있게 지수를 롱으로 볼 수 있지만 변동성이 좀처럼 터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수가 눌린다? 그러면 이건 매수 잘못 잡았다 가지고 골로 가는 것이죠. 개별 종목 보면 갭다운 출발한 엔비디아가 장중 5% 가까이 반등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분을 다 되돌려줬어요. 게다가 마지막 날 초강세를 보였던 아마존 또한 이틀간 상승분을 모두 되돌려줬죠. 이 마찬가지로 초강세를 보였던 금융주들도 이틀 연속 눌림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난 8월 시장 움직임 정리해볼까요? 맥니피션트 세븐도 그렇지만 미국이 전통산업 주식도 8월 말까지 그냥 거의 뭐 닥치고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 둘 되돌림이 나오는 것 같은데 가격 조정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기간 조정이 시작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름 주식 드디어 텍사스 기름이 $70를 이틀 연속 깼거든요. 그래서 이제 못 견디고 기름 주식 밀리는데 쉐브론이 마이너스 1.81 그리고 엑소모빌 1% 하락했어요. 자, 근데 무슨 1% 빠진 거 갖고 기름이 얼마나 빠졌냐라고 하지만 지금 엑소모빌이 한번 차트를 보시면 8월 한 달 내내 121선에서 지지를 받고 강력하게 튀어올랐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 목요일에 원유 재고가 증가로 나오든지 아니면 휘발유 가격이 언더슈팅 준다. 그러면 기름 주식들이 121선을 깨는 그런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외에 코인베이스가 8월 마지막 주부터 꾸준히 하락을 해서 어제 마이너스 3% 밀리면서 8월 초의 급락 자리까지 내려왔는데요. 8월 5일 월요일은 시가 갭다운이 강하게 나왔을 뿐 당일은 반등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는 이미 8월의 저점을 모두 깬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참, 엔비디아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엔비디아가 지금 실적 발표 전에 변동성이 130%까지 상승했거든요. 지금은 반토막 나인 상태예요. 물론 60%대의 변동성도 굉장히 살벌한 수준이지만 주가가 하락할 때 더 이상 변동성이 상승하지 않는다. 이걸 보면 풋옵션을 신규로 매수한 적은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하방 해지가 충분한 상황인데 주가가 폭락? 그건 아니죠. 점진적 하락을 거듭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엔비디아가 일시적 반등 나온다? 그러면 뭐 일시적으로 나올 것 같지만 추세적 상승? 이거는 한참 멀었다라고 봐요. 자, 그런데 지금이야 그렇지만 엔비디아가 다음 주에도 추가 하락을 해서 $90선, 그러니까 8월 5일이 저점권까지 내려간 다음에 반등 못한다. 그러면 그건 진짜 문제가 되겠죠. 여하튼 단지 엔비디아만 하락한 게 아니라 ASML, TSMC 모두 부러진 상태예요. 그래서 시장이 좀 더 쉬어간다 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 시장에서 2포인트 넘는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반등은 시가선에서조차 제대로 반영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매도 압력이 시달릴 것으로 봅니다. 다만 옵션 시장에서는 충분한 하방 엣지가 나온 것 같고요. 마켓 메이커들도 370선에서 360선까지 지금 롤링 다운을 한지라 지수가 일방적인 하락을 한다기보다는 오전장에 반등 나오면 오후장 눌림, 반대로 오전장에 눌림 나오면 오후장에는 약간의 반등이 나오면서 가두리를 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사실상 8월이 저점권까지 내려왔지만 다른 종목들은 아직 위쪽에서 뭉개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 내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강했던 금융주가 지금 미국에서도 살살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KB금융이나 신한주주 이런 거 무너지면 야, 이건 아직도 바닥 멀었다 라고 봐야죠. 즉 어제의 갭다운이 시장 하락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무리해서 롱 잡고 미는 거 이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아직도 장중 투매가 나오지 않았다고 봐요. 강보합권에서 출발한 뒤 반등 제대로 못하고 눌림이 나오면 오전 10시 30분에서 12시 사이에는 투매가 나오기 딱 좋은 타이밍이죠. 이때 투매가 나올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롱 잡을만 하지만 추세로 롱? 이것은 아니다 라고 봐요. 여하튼 8월 초의 급락에서 시장이 빠르게 회복한 것을 떠올리면서 개인들이 처음으로 롱을 잡은 가격대가 종합주가지수 기준 2580포인트 그리고 1조 6천억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숏 포지션 계속 유지 중이에요. 나스닥 선물 숏, 그리고 기름 숏, 실버 롱 이렇게 들고 있는데 지금 실버 롱은 좀 손실 상태예요. 그러나 채권 시장이 주 후반 발표될 때 주 후반 발표될 이 논팜에 강하게 튄다. 그러면 실버도 튀어야죠. 근데 그때까지는 포지션 늘리지 않고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 목요일 하루 동안 횡보하다가 금요일 날 언더슈팅 나올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목요일 오후장까지는 나스닥 선물 매도 추가하지 않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건강상의 이유로 시황을 마무리 짓지 못한 점, 그리고 멤버십 감마 등급 회원께 실시간 장중 브리핑 전하지 못한 점 양해 구합니다. 멤버십 감마 등급 가입하시면 미국 세션 유튜브 멤버십이요. 미국 세션 실시간 장중 브리핑 보실 수 있어요.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